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3분기 미국의 GDP 발표 그리고 금리 결정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일단 출발이 굉장히 좋았어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사실은 이제 무역과 관련을 해서 크게 새로운 호재가 나온 건 아니죠. 근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일정보다 중국과 이 무역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결국은 이제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일단은 유지시켰다는 점에 시장이 좀 방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AT&T라든지 티파니 등의 기업들이 실적을 또 양호하게 발표를 하면서 3분기 어닝 시즌도 이제 전반부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순항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또 한 번 상승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P 500 지수가 7월 26일 이후에 석 달여 만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근데 이제 기록 경신 일자로도 좀 어떻게 본다면 완벽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LPL 파이낸셜이라는 이제 기관에 따르면은 1950년 이후 거의 이제 70년간의 일일 이 수익률을 봤더니 10월 28일이 플러스 0.54%로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최악이 10월 19일 마이너스 0.51%인데 네. 역사적으로도 가장 증시 성적이 좋았던 그 날에 신고점을 또 경신을 했기 때문에 겹경사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으나 이제 통계적으로도 그랬다는 거입니다. 근데 지난 석 달간의 그 미국 증시는 정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 달간의 주가 추이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좀 주요 이벤트를 한번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이제 7월 26일에 3025선이 이제 전 고점이었죠. S&P 500 지수가. 그러면서 이번에 3039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일단은 있었죠. 7월 말과 9월 18일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이 석 달간에 상당히 좀 격화가 됐습니다. 8월 1일에 이제 미국에서 대중관세를 추가로 매기기도 했고 그리고 8월 23일에는 중국 역시도 대미관세를 매기면서 이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9월 말에는 어떤 대중 투자 차단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이제 미국 쪽으로부터 보도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좀 불안감을 일으키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10월 11일에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르면서 급격하게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모습인데 이외에도 이제 8월 14일에는 이제 국채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아래 공포, 경기 침체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지난 석 달간 기준으로 해서는 2840까지도 지수가 하락을 했었는데 반등을 하면서 신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도 10월은 역사적으로도 증시 변동성이 가장 심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1% 이상 등락을 한 날이 6차례에 불과하더라고요. 비율로 보면 한 30% 정도인데 좀 이례적으로 10월에 좀 안정적인 그런 증시가 펼쳐지면서 결국은 8월, 9월에 좀 상대적인 부진을 만회를 했습니다. 자, 이제 사상 최고치를 S&P 500 기준으로 다시 썼기 때문에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그 강세장의 기록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고점을 또 한 번 높였으니까 강세장도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이번에 이제 강세장이 2009년 3월 9일에 시작이 돼서 이제 3,885일간 지속되게 됐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주가 상승률은 거의 한 3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 1위 기록이 87년 12월부터 2000년 3월 말까지의 거의 한 4,500일 정도 그리고 수익률은 580% 정도인데 이거를 또 한 번 이제 좀 따라가게 됐고요. 가장 이제 최근 이 강세장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2년 7월 말에서 2007년 10월이었는데 한 1,900일 정도 지속이 됐었고 96% 정도의 수익률로 역대 또 5위의 강세장이 나왔었고 이번이 또 상당히 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1위가 4,494일.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 기록 깨는 걸 좀 우리가 기도해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알파벳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장 마감한 이후에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기대치를 좀 밑돌았네요. 그렇습니다. EPS가 미스가 났고 매출은 비트가 나왔거든요. 좀 엇갈린 양상이 나왔는데 수치적으로는 이제 EPS가 10.12달러로 컨센서스 12.7달러 수준을 좀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401.7억 달러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405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20%의 이제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좀 이제 알파벳의 실적과 관련을 해서도 실적 발표 전에 좀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지난 석 달간의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은 10건이고 하향 조정도 6건이나 있었던 반면에 매출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이 18건, 이 하향 조정은 1건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알파벳을 볼 때 2016년 2분기부터 매출의 20% 이상 증가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19년 1분기 때 깨져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죠. 근데 이게 2분기 때 한 19% 이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그때 주가가 급등 반응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양호한 매출이 기대가 됐었고 실제로도 20%의 매출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익이 문제였죠. 근데 또 실제적으로 이익이 큰 폭의 좀 미스가 나는 예상대로 좀 흘러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익 미스와 관련해서는 경영진이 이제 애초에 어떤 좀 환율 문제 때문에 이게 좀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구글이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광고 플랫폼 변화라든지 새로운 광고 그 방식의 뭐 도입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좀 손해를 본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이제 시간에 걸어서 한 1% 정도 하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역시 이제 EPS 측면에서 미스가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매출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헷갈리는 반응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1% 정도의 약세만 좀 네. 기록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진석 팀장과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봐야 하는 기업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그리고 동일 점포 매출을 봐야 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먹고 노는 그런 쪽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글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어떤 사업부를 봐야 되는 건가요? 구글은 아직도 이제 광고 매출이 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광고 매출로 이어지는, 즉 돈이 벌어지는 그 클릭 수, 그거를 이제 유료 클릭 수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거랑 또 이제 클릭당 광고 단가, 이 두 가지의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추세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료 클릭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의 경우에 계속해서 좀 증가세가 둔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한 이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50%, 60%를 좀 능가를 하다가 이제 2019년 1분기에 39%를 떨어졌고 지난 분기에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18%로 떨어졌습니다. 컨센서스 32%도 좀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클릭당 단가는 최근에 이제 광고 시장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다들 좀 단가를 낮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증가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완화가 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마이너스 2%로 클릭당 단가의 이 변화가 나타나면서 마이너스 12%의 컨센서스는 좀 상회를 했다. 좀 그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역시 좀 혼재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이제 알파벳과 관련해서 매출 증가세라든지 아니면 이익 측면에 이 초점이 좀 맞춰지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광고 매출과 직결된 이 두 지표로 또 금방 어느새 또 시장의 관심이 옮겨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알파벳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의 흐름이 좀 비교적 양호했었죠. 그때 좀 급등이 나왔었고 그 네. 이후에도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거든요.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은 특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빵 주식 가운데서 네. 애플과 함께 구글, 즉 알파벳의 이 주가 많이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7월 이후에 이제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애플이 20% 이상 상승을 했고 알파벳은 또 13.6% 상승을 하면서 두 기업이 이제 빵 기업들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 페이스북과 아마존 좋지 않았고 그리고 넷플릭스는 거의 30% 하락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도 있었고 그리고 뭐 실적 둔화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비켜갔던 알파벳이 실적 호조로 인해서 2분기 이 실적 발표 이후에 플러스 11%를 기록을 했었는데 당장 이제 그 전 분기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석 달간 마이너스 12%를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방향성이 일단은 초반에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파벳의 실적 발표 결과까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특징주 두 가지 확인해 볼 텐데 에스티로더와 룰루레몬을 들고 오셨어요. 뭐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좀 기대감이 높은 종목으로 좀 소개를 했었었는데 네. 이게 강세장 속에서도 이 두 종목은 하락했네요. 양사 모두 대표적인 어떤 여성의 소비와 관련된 이 주식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근데
투자 의견이 나란히 좀 한양이 됐고요. 그리고 내용에도 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듯이 강세장 속에서도 에스티로더가 1.5%, 룰루레몬이 이제 1% 하락을 했는데 우선 이제 에스티로더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파이퍼 제프리라는 이제 기관에서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그리고 목표 주가도 210에서 204로 각각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10월 말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FY 2021분기 19년도 7월에서 9월에 성적표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실적이 미스날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FY 2020년도에 가이던스에 하향을 예상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서구권의 메이크업 수요가 둔화하는 것이 이제 에스티로더의 주가에 이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체 조사 결과 서구권의 이제 10대들이 화장을 좀 덜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좀 안 한대요. 네. 이런 좀 트렌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경제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겹쳐져서 에스티로더의 주가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룰루레몬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룰레몬도 이제 시티그룹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내렸고 네. 이 목표 주가는 205달러로 유지를 했는데 역시나 거의 모든 걸 이 기업이 잘 해왔다라면서 긍정적인 이제 얘기를 깔았습니다. 근데 이제 FY 2020, 즉 19년도 2월에서 2020년도 1월에 에비타 대비해서 22.5배의 밸류에이션을 감안을 한다면은 시장이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 완벽한 실적을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도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싸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리미엄 전략으로 인해서 이익률도 사수하고 또 브랜드 이미지도 좀 사수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프로모션이 늘어나는 추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예상 대비 부진할 수 있다고 좀 얘기를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그 시장을 이렇게 반등까지 이끌었던 것은 경기 민감주들의 투자 심리 회복일 텐데 소비주들은 여기서 좀 소외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물론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지만은 네. 최근의 트렌드를 보더라도 지금 이 다시 한번 신고점을 경신하는 과정에서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IT주라든지 또 산업재 이런 부분들이 좀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고 애초부터 최근에 좀 소비재주는 약간은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주요 섹터 ETF의 성적표인데요. S&P 500 지수가 2.2% 상승하는 동안 이제 반도체 ETF는 거의 8% 상승을 했고 그리고 운송과 물류 관련된 ETF는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필수 소비재 업종 ETF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고 그리고 경기 소비재 ETF도 거의 이제 보합권으로 부진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즉 이제 증시가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은 네. 석 달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니면 시장의 입장에서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 경기 민감주에 더욱더 올라탈 것이냐 네, 네. 아니면 최근에 좀 이 소외를 당하면서 매력적인 진입 포인트가 형성된 소비재주로 또 관심이 돌아갈 것이냐. 저희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또 시장의 입장에서도 이 둘 중에 어떤 쪽으로 선택해서 가느냐가 또 방향성에도 영향을 주겠죠. 네, 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